지금까지 단백질의 1차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요 고차 구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고. 지금까지 계속 이 그림을 봐왔을 거예요. 라이소사임의 1차 구조라고 해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대로 나타난 거야. 뭐 오른쪽 그림 같이 뭐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자, 근데 이 라이소사임의 구조를 약간 입체적으로 그리면 지금 같은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보면은 막 이렇게 무슨 나선형 구조도 있고 뭔가 약간은 입체적인 감각을 나타내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얘는 단백질은 평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지? 단백질 한 분자의 입체적 3차원적인 구조를 우리가 단백질의 3차 구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이렇게 3차 구조가 형성되는 거는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그림인데 뭐 아미노산 장기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거나 뭐 약하긴 하지만 소수성 결합, 그 다음에 몇 번 누차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다이설파이드 결합, 그리고 이온 결합 같은 여러 가지 결합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질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3차원적인 구조 안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선형 구조라든지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베타 시트라고 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규칙적인 구조들이 형성될 수가 있어. 그런 규칙적인 구조들을 우리가 2차 구조라고 표현을 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백질 한 분자의 3차원적인 구조를 3차 구조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규칙적인 구조를 우리가 2차 구조라고 얘기해. 대표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헬릭스 구조가 될 거야. 나선형 구조. 그래서 단백질 한 분자 안에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헬릭스 구조를 형성한다 라는 얘기야. 나선형 구조를.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베타 시트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병풍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접었다 피는 것 같은 이렇게 나란히 면이 배열된 것 같은 그런 시트 구조. 보통 얘는 베타 시트 구조고 얘는 알파 헬릭스 구조를 주로 띄는데 이런 구조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야. 요걸 조금 더 다른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하자 그러면, 자, 이런 헬릭스나 시트가 형성되는 기본적인 동력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아마이드 결합하고 아마이드 결합이 있다고, 헬릭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나선형으로 돌아가면 위에 있는 아마이드 결합하고 밑에 있는 아마이드 결합 사이에서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딩 NH하고 CO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이렇게 나선형 구조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베타 시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하면은 요 라인하고 요 면 사이에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면이 나란히 배열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합성 고분자에서는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사슬 사이에 이런 시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단백질은 요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니까 단백질 한 분자 사이에서 시트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파 헬릭스거나 시트거나 이런 구조들은 전부 분자 내의 수소 결합이 될 거야. 뭐 아마이드 결합 사이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그림이 나타나 있듯이 이런 걸 분석하는 분석 기기가 뭐 CD, ORD 뭐 이런 분석 기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이거는 이제 단백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할 건데 이런 거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자, 그러면
4차 구조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이 4차 구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지금까지 얘기한 3차 구조, 단백질 한 분자의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갖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지금은 이제 폴리펩타이드 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얘기야. 얘네들이 비공유 결합으로 2개 이상이 뭉쳐져 있는 어떤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알파 체인 2개하고, 그지? 구조가 같은 알파 체인 2개와 또 구조가 다른 어떤 베타 체인 2개가 이렇게 비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어떤 집합체 형태를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알파 체인이라고 하는 폴리펩타이드 한 분자 2개하고 그 다음에 베타 체인 2개하고 이렇게 4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비공유 결합으로 연결돼 집합되어 있는 뭉쳐져 있는 어떤 집합체, 이걸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뭐 간단히 얘기하면 헤모글로빈은 알겠지만 우리 몸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거고, 보면 여기 4개의 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햄은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중요한 건 가운데 철 Fe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요 철분이 모자라서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생기는 병을 우리가 빈혈이라고 얘기를 해. 아무튼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4차 구조를 갖고 있고, 얘는 폴리펩타이드 체인 4개, 정확히는 알파 체인 2개, 베타 체인 2개가 뭉쳐서 돼 있는 집합체 형체의 단백질이야. 그리고 알파 체인하고 베타 체인은 이제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서는 뭐 생화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각각 당연히 서로 다른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걸 잘 해서 산소가 모자른 곳에서는 산소를 배출하고, 또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를 다시 결합하고, 이런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될 거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하면은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1차 구조,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고 하는, 그 다음에 3차 구조는 한 분자의 폴리펩타이드 하나의 체인의 구조를 얘기해. 하나의 체인으로 아까 라이소자임 같이 어떤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헤모글로빈처럼 하나의 체인으로 어떤 단백질의 기능을 갖는 게 아니라 4개의 체인이 뭉쳐서 하나의 기능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는 4차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뭐 2차 구조라고 하는 건 3차 구조 안에서의 갖고 있는 어떤 규칙적인 결합을 우리가 얘기해. 대표적으로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라고 하는 구조가 될 거야. 자, 이 얘기를 결론을 지으면 무슨 얘기냐면, 헤모글로빈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4차 구조까지 복잡한 구조를 형성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헤모글로빈을 만들려면 이렇게 4차 구조까지의 이런 복잡한 구조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파 체인이라고 하는 체인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대로 만들고 합성을 하고, 그리고 베타 체인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인 1차 구조를 확인을 하면은 그 순서대로 하나의 체인을 또 합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이런 고차원적인 구조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형성을 한다. 이게 뭐 안핀센에 실험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돼.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의 모든 정보는 1차 구조에 있다. 즉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위해서는 헤모글로빈의 알파 체인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베타 체인의 배열 순서를 알아서 그대로 합성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이 합성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깐만 얘기하도록 하자고.